오늘도 좋은 이야기 같이 들어요. 시작 전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바로 시작할게요. 어른은 편하게, 친구는 믿게, 젊은이는 따뜻하게. 자로가 이상적인 사람의 모습을 묻자 공자가 답한 말입니다. 노인에게는 편안함을, 친구에게는 신뢰를, 젊은이에게는 따뜻함을 주는 것이 성숙한 사람의 자세입니다. 각 세대와의 관계에서 필요한 것이 다르다는 걸 이해하고 실천하는 것이 진정한 배려입니다. 공자는 논어 공야장편에서 제자 자로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노자한지는 노인을 편안하게 모시는 것을, 부무신지는 친구들이 신뢰하게 하는 것을, 소자회지는 젊은이들을 따뜻하게 품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명절이나 가족 모임에서 할머니는 편하게 앉아 계시도록 하고, 형제자매와는 서로 믿고 의지하며, 조카들에게는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는 순간들이 있죠. 한자리에 여러 세대가 모였을 때 각자에게 필요한 배려가 다르다는 걸 아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진짜 행복은 자연스러운 순간에 있다. 제자들이 각자 포부를 말할 때 증점이 봄날 강가에서 바람 쐬고 노래하며 돌아오겠습니다. 라고 하자 공자가 나는 점의 생각에 공감한다. 고 한 말입니다. 거창한 성취보다 소박한 일상의 기쁨이 진정한 가치임을 뜻합니다. 주말에 뭐 특별한 거 해야 하나 고민하다가 그냥 공원 벤치에 앉아 햇살 쬐는 순간이 있죠. SNS에 올릴 건 없지만 그 순간이 제일 편안합니다. 법은 회피만 가르치고 덕은 양심을 깨운다. 공자가 정치가들에게 한 조언입니다. 처벌 중심의 통치는 사람들이 걸리지 않을 방법만 찾게 만들지만 덕과 예로 이끄는 리더십은 사람들 스스로 부끄러움을 알고 올바르게 행동하게 만듭니다. 회사에서 CCTV 늘리고 근태 관리 강화하면 사람들은 눈 피할 궁리만 하죠. 반면 팀장이 먼저 정시 퇴근하고 휴가 쓰는 모습을 보이면 다들 자연스럽게 건강한 일상을 찾아갑니다. 뜻있게 살면 생이 완성이고 그저 살면 죽음일 뿐이다. 서경에 나오는 말로 공자 시대에도 자주 인용되던 구절입니다.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 죽음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의미 있는 삶을 산 사람의 죽음은 완성이고 그저 하루하루 흘려보낸 삶의 끝은 소멸일 뿐입니다. 나중에 시간 나면 해야지 하면서 하고 싶었던 것들을 미루다가 어느새 나이 들어버린 자신을 발견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반대로 매일 조금씩이라도 의미 있는 일을 하며 산다면 돌아볼 때 후회가 아닌 보람이 남을 겁니다. 좋은 방향으로 가느냐 나쁜 방향으로 가느냐의 차이다. 추구하는 방향에 따라 사람의 품격이 달라집니다. 높은 가치를 향해 나아가는 사람은 날마다 성장하지만 눈앞에 이익만 좇는 사람은 점점 타락합니다. 작은 선택이 쌓여 한 사람의 인생을 만듭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떨어진 지갑을 발견했을 때가 있죠. 주인 찾아줘야지와 아무도 안 보는데 가져갈까 사이에서 흔들리는 그 순간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가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보여줍니다. 좋은 영향을 못 남기고 사라질까 두렵다. 단순한 명예욕이 아니라 선한 영향력을 남기지 못할까 하는 걱정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살다 간 흔적이 의미 있기를 바랍니다. 좋은 일을 하고도 아무도 기억하지 못한다면 그 가치가 퇴색되기 때문입니다. 길을 걷다가 넘어진 노인을 일으켜 드렸을 때가 있죠. 그분이 고맙습니다 하시며 손을 꼭 잡아주시는 순간, 아,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됐구나는 생각이 듭니다. 작은 선행 하나가 누군가의 하루를 바꾸고 그 기억은 오래 남습니다. 뜻만 제대로 전하면 된다. 소통의 본질을 꿰뚫은 가르침입니다.
화려한 말 솜씨보다 진심과 정확성이 중요합니다. 멋진 표현을 찾느라 정작 중요한 메시지가 묻히는 일이 많은데 단순하고 명확한 말이 더 깊이 전달됩니다. 사과할 때가 있죠. 제가 그때 그 상황에서 여러 복합적인 요인들로 인해 라고 장황하게 돌려 말하는 것보다 제 잘못입니다. 미안합니다. 라고 짧고 분명하게 말하는 게 훨씬 진심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원칙은 지키되 융통성을 발휘한다. 공자가 말하는 군자는 큰 의리와 원칙은 반드시 지키지만 작은 약속이나 형식에는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합니다. 무조건적인 고집보다 상황에 맞는 올바른 판단이 더 중요합니다. 친구와 저녁 약속이 있는데 부모님이 갑자기 응급실에 가셨다는 연락이 왔죠. 약속은 지켜야 해라며 친구 약속을 우선할까요? 아니면 이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며 부모님께 먼저 가시겠죠. 작은 약속보다 더 큰 의리를 선택하는 게 진짜 원칙입니다. 당연한 길이 있는데 왜 안 가나? 공자는 사람들이 일상에서는 당연한 질서를 따르면서도 정작 인간다운 도리는 무시하는 모순을 지적합니다. 방에서 나갈 때 문을 통하듯이 사람이 살아가는데도 마땅히 따라야 할 길이 있습니다. 횡단보도가 있는데 무단횡단하고 쓰레기통이 있는데 길바닥에 버리고 줄 서는 곳에서 새치기 하죠. 교통신호는 지키면서 사람 사이의 예의는 무시하고 법은 따르면서 도덕은 어기는 겁니다. 당연히 해야 할 길이 눈앞에 있는데 왜 돌아가시나요? 권력을 쥐고도 사욕이 없다. 이것이 진짜 리더십의 본질입니다. 지위와 권한은 자기 이익이 아니라 맡은 책임을 다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공자는 권력투쟁이 극심하던 춘추시대의 순임금과 오임금을 이상적 지도자로 제시했습니다. 두 성군은 현명한 신하들에게 권한을 나누고 오로지 백성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아파트 동대표나 모임 총무를 맡았을 때 예산을 집행하면서 내 편의를 먼저 챙기고 싶은 유혹이 오죠. 하지만 그 순간 순임금과 오임금을 떠올리면 이 자리가 권력이 아니라 봉사라는 걸 깨닫게 될 겁니다. 다르면서도 어울린다. 진정한 조화는 서로 다른 생각을 인정하면서도 함께 어울리는 겁니다. 반대로 겉으로만 같은 척하면서 속으론 따로 노는 건 가짜 화합이죠. 단체 채팅방에서 모두가 특정 의견에 동조할 때 나만 다르게 생각하나 싶어서 그냥 따라가려는 순간이 있죠. 하지만 진짜 어울림은 내 생각을 잃지 않으면서도 존중하는 겁니다. 침묵 속에 완벽한 이해가 있다. 공자가 제자 아내와 하루 종일 대화했는데 아내는 질문 하나 없이 듣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 완벽하게 이해하고 실천했죠. 진정한 배움은 많이 묻는 게 아니라 깊이 이해하는 겁니다. 회의에서 말없이 듣기만 하던 사람이 프로젝트를 완벽하게 해냈을 때가 있죠. 진짜 이해는 많이 묻는 게 아니라 제대로 실행하는 겁니다. 모범이 처벌보다 강하다. 공자가 옛말을 인용한 겁니다. 착한 사람이 100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면 형벌 없이도 백성이 바르게 산다는 뜻이죠. 모범을 보이면 억지로 규칙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부모가 매일 책 읽는 모습을 보면 아이도 자연스럽게 책을 집어듭니다. 공부해라 100번 말하는 것보다 한 번 보여주는 게 강합니다. 좋고 싫음 없이 옳음만 따른다. 공자는 제자들에게 진정한 리더의 자세를 가르쳤습니다. 개인의 감정이나 이해관계가 아닌 무엇이 올바른가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라는 것입니다. 이는 공정함의 핵심 원칙입니다.
회사에서 승진 후보를 정할 때가 있죠. 친한 동료가 있고 별로 안 친한 사람이 있는데 냉정히 보면 안 친한 사람이 더 적합합니다. 이때 개인적으론 별로지만 일은 잘하니까라고 인정하고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진짜 사랑은 힘들어도 애쓰고 진짜 충성은 잘못을 바로잡는다. 공자가 말한 진정한 사랑과 충성의 의미입니다. 겉으로만 좋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위해 힘든 일도 마다하지 않고 잘못된 길로 가면 용기 내어 바로잡아주는 것이 진심입니다. 가족이 건강에 안 좋은 습관을 계속할 때가 있죠. 사랑하니까 뭐라 안 해가 아니라 사랑하니까 걱정돼서 말하는 거야 라고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게 진짜 사랑입니다. 불편하지만 꼭 해야 할 말이 있습니다. 옛날엔 나를 위해 배웠고 지금은 남 보려고 배운다. 공자 시대에도 이미 학문의 목적이 왜곡되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배움은 내 안을 채우고 인격을 성장시키는 것인데 점점 타인의 인정과 명예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변질되었다는 비판입니다. 자격증 공부를 시작할 때가 있죠. 이 분야가 정말 배우고 싶어서 인지 이력서에 한 줄 더 쓰려고 인지 스스로 물어볼 순간이 옵니다. 전자라면 떨어져도 다시 도전하지만 후자라면 합격해도 공허할 겁니다. 내가 바르지 않으면 남도 못 바로잡는다. 솔선수범이 모든 영향력의 출발점입니다. 내가 하지 않는 것을 남에게 요구하면 그 어떤 말도 설득력을 잃습니다. 대화하면서 계속 휴대폰을 보다가 상대방에게 집중 좀 해 라고 말하는 순간이 있죠. 상대방 입장에서는 너는 왜 휴대폰 보면서 말하는데?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먼저 휴대폰을 내려놓고 눈을 마주쳐야 상대방도 진지하게 대화에 임하게 될 겁니다. 예에 바르면 모두가 가족이다. 혈연보다 중요한 것은 서로를 대하는 태도입니다. 신중하게 행동하고 예의를 지키면 낯선 사람도 가까워집니다. 자아가 형제 없음을 슬퍼하는 제자 사마오를 위로하며 한 말입니다. 매일 마주치는 이웃에게 먼저 인사하고 엘리베이터에서 문 열어주는 작은 배려를 하다 보면 어느새 그 사람이 가족처럼 편안하게 느껴지는 순간이 오죠.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예의가 진짜 가족보다 더 끈끈한 관계를 만들어낼 겁니다. 문제 해결보다 문제 예방이 진짜 실력이다. 분쟁이 터진 뒤 재판하는 것보다 미리 도리를 가르쳐 다툼 자체가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이 진정한 리더십입니다. 공자가 강조한 통치의 본질입니다. 가족과 다퉜을 때 말싸움으로 이기려 하기보다 평소 대화로 서로를 이해하면 다툼이 줄어들죠. 회사에서도 문제가 터진 뒤 회의하기보다 미리 소통하면 갈등을 막을 수 있습니다. 실력만 있고 매너 없으면 거칠고 말만 번지르르 하면 공허하다. 진정한 인격 완성은 내면의 실력과 외면의 태도가 균형을 이룰 때 옵니다. 전문성만 뛰어나고 배려가 없으면 사람들이 멀어지고 말만 그럴듯하고 실속이 없으면 신뢰를 잃습니다. 공자는 문질 빈빈, 즉 문화적 교양과 본질적 덕성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회의에서 전문 지식은 뛰어난데 동료 의견을 무시하거나 반말로 쏘아붙이는 순간이 있죠. 아무리 능력이 좋아도 그 태도 때문에 협업이 어려워집니다. 반대로 말만 공손한데 약속을 안 지키면 결국 신뢰를 잃게 됩니다. 질투도 탐욕도 없으면 마음이 편하다. 이 말은 남을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고 과도하게 무언가를 탐하지 않으면 어디에서든 떳떳하고 평안하다는 뜻입니다.
마음이 편안해지려면 남과 비교하는 습관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공자는 제자 자로를 칭찬하며 시경의 구절을 인용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로처럼 욕심 없이 자기 길을 가는 사람은 어디서든 인정받습니다. SNS에서 친구들의 화려한 일상을 보면 나만 뒤처지는 것 같아 속상해지는 순간이 있죠. 하지만 그럴 때 비교를 멈추고 각자의 속도가 있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남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할 수 있을 때 오히려 내 마음도 풍요로워집니다. 배움에는 차별이 없다. 신분제가 엄격하던 시대에 공자가 선언한 혁명적 가르침입니다. 부자든 가난하든 똑똑하든 그렇지 않든 모든 사람에게 배움의 기회가 평등해야 합니다. 누군가 질문했을 때 이것도 몰라 하며 무시하기보다 처음 배우는 사람의 입장에서 설명해주는 순간 있죠. 학교에서도 성적이 낮다고 학생을 포기하지 않고 직장에서도 학벌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 겁니다. 한 말은 반드시 지켜라.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하고 한 말은 끝까지 책임져야 합니다. 이것이 신뢰의 기본입니다. 공자가 정명론을 설명하며 강조한 말입니다. 다음에 연락할게 하고 까먹거나 이번 주말에 청소할게 하고 몇 주째 미루는 순간 있죠. 작은 약속이라도 지키지 않으면 신뢰가 무너집니다. 아이에게 주말에 놀이터 가자 했으면 꼭 가야 합니다. 음식이 소박해도 정성은 최고로 대하라. 공자가 제사의 본질을 가르칠 때 한 말입니다. 재물이 화려한가 보다 경건한 마음이 더 중요합니다. 집에서 가족을 위해 밥을 차릴 때 고급 재료가 아니어도 깨끗하게 상차림을 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대접하는 순간 있죠. 명절 음식 준비할 때도 비싼 재료보다 정갈하게 준비하는 마음이 더 큰 의미입니다. 작은 것도 대충 넘기지 마라. 공자가 일상의 식사에서도 예를 잃지 않으셨음을 보여주는 기록입니다. 하나하나 정성을 다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아침밥을 먹을 때도 어차피 혼자 먹는데 하며 대충 먹기보다 상차림을 정갈하게 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먹는 순간 있죠. 혼자 있을 때도 자세를 바르게 하고 제대로 먹는 겁니다. 가난해도 의롭게 살면 행복하다. 공자는 물질적 풍요보다 양심을 지키는 삶이 진짜 행복을 준다고 말합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돈과 명예는 뜬구름처럼 덧없고 결국 마음의 평안을 빼앗아갑니다. 면접에서 거짓 스펙을 말하면 합격할 수 있는 상황, 거래처에서 뒷돈을 받으면 계약이 성사되는 제안, 이런 순간에 거절하면 당장은 손해갔지만 나중에 돌아보면 그때 지킨 원칙이 가장 값진 선택이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선하게 살면 사람이 모인다. 진심으로 남을 돕고 바르게 사는 사람 곁에는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선한 품성은 말하지 않아도 주변에 전달되고 같은 마음을 가진 이들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누군가 질문하면 진정성 있게 답변해주고 어려운 사람을 보면 조용히 도움을 주는 사람이 있죠. 처음엔 혼자였지만 어느새 비슷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고 봉사활동을 꾸준히 하다 보면 뜻을 함께할 동료들을 자연스럽게 만나게 됩니다. 좋은 건 즉시, 나쁜 건 즉각 차단. 공자는 도덕적 선택 앞에서 망설이지 말라고 강조합니다. 좋은 일은 지체 없이 실천하고 나쁜 일은 뜨거운 물을 만진 것처럼 단호하게 거부해야 합니다. SNS에서 악플이나 혐오 표현을 보면 신고 버튼을 바로 누르고 봉사활동이나 기부 기회가 생기면 다음해가 아니라 지금 참여하는 거죠.
선과 악 앞에서 빠르게 행동하는 습관이 쌓이면 그것이 곧 당신의 품격이 됩니다. 추울 때 소나무가 늦게 시든다는 걸 안다. 어려운 시기가 와야 진짜 인품이 드러납니다. 좋을 때는 모두 같아 보이지만 위기가 닥쳐야 누가 진짜인지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연락 끊기는 사람과 끝까지 연락하는 사람이 구분되죠. 실패했을 때도 옆에 있는 친구, 돈이 없을 때도 도와주는 사람, 그들이 진정한 소나무입니다. 배우고 익힐수록 더 배워야 할 게 보인다. 배움에는 끝이 없습니다. 알면 알수록 모르는 게 더 많다는 걸 깨닫게 되죠. 그래서 겸손하게 계속 배우고 배운 것을 잊지 않으려 반복하는 게 진짜 실력을 쌓는 길입니다. 공자는 평생 학습자였으며 제자들에게도 이런 자세를 강조했습니다. 외국어 공부를 시작하면 처음엔 기초 단어만 익히면 될 줄 알았는데 배울수록 문법, 발음, 문화까지 끝도 없이 나오죠. 그래서 매일 복습하고 새로운 표현을 익히게 됩니다. 완벽한 사람보다 일관된 사람이 낫다. 완벽한 도덕적 경지에 이른 사람은 드물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원칙을 지키며 한결같이 행동하는 사람이야말로 진정 믿을 만합니다. 변하지 않는 신념과 일관성이 바로 진정한 선함의 증거입니다. 승진 기회 앞에서 부정한 방법을 제안받았지만 거절하는 직장인, 바쁜 와중에도 매일 아침 운동을 빼먹지 않는 사람이 있죠. 완벽하진 않아도 자기 원칙을 지키는 모습에서 신뢰가 생길 겁니다. 체면 때문에 본질을 놓치면 끝이다. 진정한 가치 추구는 외적 조건에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도를 공부하겠다면서 남들 눈치 보며 옷차림과 먹는 것에 집착한다면 그건 본질을 놓친 겁니다. 겉모습에 신경 쓰느라 정작 중요한 배움과 성장을 소홀히 한다면 함께 깊은 이야기를 나눌 수 없죠. 이 말씀은 공자가 제자들에게 학문하는 자세를 가르칠 때 한 것입니다. 당시에도 검소한 생활을 부끄러워하며 거칠애에 신경 쓰는 제자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면접 볼 때 브랜드 옷 입고 고급 가방 들고 가야 좋은 인상 준다고 생각하시나요? 정작 실력은 준비 안 하고요. 첫 모임에서 차 이야기, 집 이야기부터 하면서 상대를 평가하려는 순간이 있죠.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만 신경 쓰다 보면 정작 중요한 능력과 인품은 놓치게 됩니다. 욕심 많은 사람은 강해질 수 없다. 진정한 강함은 욕심을 이기는 데서 나옵니다. 욕심이 많으면 유혹에 흔들리고 작은 이득에 원칙을 굽히게 됩니다. 굳센 의지란 외부 자극에 흔들리지 않는 것인데 욕심은 그 의지를 가장 먼저 무너뜨리는 적입니다. 제자 신정을 두고 한 평가입니다. 누군가 신정이 강직하다고 말하자 공자는 저 사람은 욕심이 많으니 어찌 강할 수 있겠는가? 라고 답했습니다. 50% 할인, 문자를 받으면 필요하지도 않은 물건을 사려고 카드를 꺼내는 순간 있죠. 무료 증정, 이벤트에 시간을 쏟다가 정작 중요한 일을 놓치기도 합니다. 작은 이득에 눈이 멀면 더 큰 것을 잃게 됩니다. 공짜에 혹해서 개인정보를 넘기고 세일에 끌려서 빚을 내고 당장의 편함에 미래를 담보로 잡히는 겁니다. 고인을 정성껏 기억하면 사회가 따뜻해진다. 장례를 정성껏 치르고 돌아가신 분들을 추모하는 것은 단순한 의례가 아닙니다. 이는 끝을 소중히 여기고 근본을 잊지 않는 태도입니다. 이런 정성이 쌓이면 사람들 사이에 인정과 예의가 깊어지고 사회 전체가 도덕적으로 성숙해집니다. 공자의 수제자 증자가 한 말입니다. 증자는 효를 가장 중요하게 여긴 인물로 부모를 잘 모시고 돌아가신 후에도 정성껏 추모하는 것이 개인과 사회를 성숙하게 만든다고 강조했습니다.
부모님 기일이 다가오는데 바쁘니까 다음에 하며 넘어가려는 순간이 있죠. 달력에 표시해두고도 막상 당일이 되면 귀찮아서 성묘를 미루거나 제사 음식 준비를 대충 하려는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정성이 모여서 가족 간의 유대가 깊어지고 세대를 넘어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가 만들어집니다. 말하기 전에 먼저 해라. 말보다 행동이 먼저라는 진리입니다. 공언하기 전에 먼저 실천하고 결과로 증명한 뒤에 말하면 설득력이 생깁니다. 빈말이 아니라 진심이 되는 거죠. 자공이 군자의 도리를 물었을 때 공자가 답한 가르침으로 언행일치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입니다. 다이어트 조언을 하려는데 본인은 야식을 먹으면서 남에게만 운동하라고 하거나 자녀에게 절약을 가르치면서 부모는 명품만 사는 모습을 보이면 공허하죠. 먼저 실천하고 나서 말해야 진심이 전해질 겁니다. 높은 이상 말하면서 옷과 밥 따지면 대화 안 통한다. 높은 이상을 품었다면 물질적 조건에 연연해서는 안 됩니다. 거칠애에 집착하면 본질을 잃습니다. 공자가 제자들에게 진정한 학문의 자세를 가르칠 때 한 말입니다. 자기 개발이 중요해 하면서 명품 옷과 맛집 투어에만 집착하는 순간 있죠. SNS에 멋진 사진 올리는 데만 신경 쓰고 정작 실력은 안 쌓는 겁니다. 똑똑해도 배우기 좋아하고 아랫사람에게 묻는 걸 부끄러워 마라. 똑똑한 사람일수록 교만해지기 쉬운데 오히려 겸손하게 배우려는 자세가 진정한 지혜입니다. 자공이 공문자의 시호를 의아해하자 공자가 한 말입니다. 모르는 게 나왔을 때 이 정도야 알아 하며 넘기지 말고 솔직히 물어보는 순간 있죠. 연차가 높아도 신입사원의 아이디어를 경청하거나 SNS에서 새로운 정보를 배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칙도 지키고 삶도 즐긴다. 이는 군자가 갖춰야 할 4가지 삶의 태도를 말합니다. 먼저 옳은 방향을 설정하고 도덕적 원칙을 굳게 지키며 타인에 대한 배려를 바탕으로 삼되 예술과 교양으로 삶을 풍요롭게 만들라는 뜻입니다. 공자는 제자들에게 단순히 규칙만 따르는 삶이 아니라 음악과 예술을 즐기며 살아가는 균형 잡힌 삶을 강조했습니다. 규칙만 따지다가 사람들과 멀어지거나 재미만 쫓다가 중요한 걸 놓치는 순간이 있죠. 직장에서 원칙만 고집하다 동료들과 어색해지거나 취미만 좇다가 책임을 소홀히 하는 경우처럼요. 원칙도 지키고 삶도 즐기는 균형이 필요합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다. 이는 공자가 만년의 주역 연구에 깊이 빠져들며 한 말씀입니다. 50세가 넘어서도 여전히 배우고 싶은 열망이 있었고 더 오래 살아 주역을 공부한다면 큰 잘못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깊은 지혜를 담은 학문일수록 평생 배워도 부족함을 느낀다는 겸손함이 담겨 있습니다. 이 나이에 뭘 배워라고 포기하는 순간이 있죠. 하지만 60대에 외국어 시작하거나 70대에 악기 배우는 분들처럼 배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새로운 걸 배울수록 삶의 실수가 줄어듭니다. 죽음 앞에 말엔 진심이 담긴다. 이는 증자가 임종을 앞두고 제자 맹경자에게 한 말입니다. 새가 죽을 때 우는 소리가 슬프듯 사람도 죽음 앞에서는 평소의 허식을 벗고 본심을 드러내 진실한 말을 하게 됩니다. 증자는 이 순간 군자의 도에 대해 마지막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평소엔 쑥스러워서 못하던 진심 어린 말을 이별이나 위기 앞에서야 하게 되죠. 연로한 부모님의 조언이나 은퇴하는 상사의 충고에 평생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그 말들을 소중히 새겨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겉만 번지르르한데 속은 텅 비었다. 공자가 가장 이해할 수 없어 했던 유형의 사람입니다. 적극적인 척하지만 정직하지 않고, 순진한 척하지만 신중하지 않으며, 성실한 척하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 이런 사람들은 신뢰를 쌓을 수 없기에 함께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별 5개 리뷰를 쓰면서 실제로는 제품을 안 써본 적 있지 않으신가요? SNS에는 열심히 사는 것처럼 인증샷을 올리면서 정작 약속은 매번 어기고 있진 않나요? 진지한 표정으로 꼭 하겠습니다 하고선 결국 안 하는 모습,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보게 됩니다. 알수록 모르는 게 더 많다. 안현이 스승 공자의 학문 깊이를 탄식하며 한 말입니다. 진정한 배움이란 알면 알수록 더 넓고 깊은 세계가 펼쳐지는 것임을 깨닫는 과정입니다. 스스로 다 안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한다는 신호입니다. 운전면허를 따고 이제 다 배웠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도로에 나가니 모르는 게 천지인 경험 있으시죠? 요리를 10년 했는데도 새로운 레시피를 보면 여전히 어렵고 외국어를 아무리 공부해도 원어민 대화는 따라가기 힘들죠. 알면 알수록 모르는 게 보이는 게 진짜 배움입니다. 음식은 정성껏 다뤄야 한다. 공자는 음식을 대할 때 정성과 위생을 매우 중시했습니다. 밥은 깨끗하게 짓고 회는 정갈하게 썰어야 하며 상한 음식이나 제대로 조리되지 않은 음식은 먹지 않았습니다. 음식을 대하는 태도는 곧 삶을 대하는 태도이며 건강의 기본이기 때문입니다. 냉장고에서 유통기한 지난 반찬을 꺼내놓고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며 먹으려는 순간 있지 않으신가요? 손님 초대 음식을 준비하면서 배달 음식으로 때우면 편한데 고민하는 순간도 있죠. 하지만 내 몸에 들어가는 음식, 소중한 사람에게 대접하는 음식은 정성껏 준비할 때 건강도 지키고 마음도 전해집니다. 조짐을 읽고 생각하되 생각을 행동으로 옮긴다. 이 가르침은 암과 행동이 하나가 되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작은 조짐을 미리 파악하여 깊이 사유하고 생각에 그치지 않고 실천으로 옮기는 것이 참된 배움입니다. 공자는 제자들에게 단순히 지식을 쌓는 데 그치지 말고 그 지혜를 실제 삶에서 구현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새해가 되면 올해 목표를 빼곡히 적어두지만 2월이 되면 다이어리는 그대로인 경험 있지요? 계획은 완벽한데 실행은 제로인 겁니다. 한 가지만이라도 오늘 당장 시작해보는 게 100개의 계획보다 낫습니다. 양심에 떳떳하면 두려울 게 없다. 바르게 살면 마음이 편안하여 외부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스스로 돌아봤을 때 부끄러움이 없다면 어떤 평가나 비난도 담담히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공자의 형이 반역을 꾀하여 늘 불안해하던 제자 사마오를 위로하며 한 말로 타인의 잘못 때문에 자신까지 의심받을 때도 스스로 떳떳하면 흔들리지 않음을 가르쳤습니다. 작은 거짓말 하나로 상황을 모면했는데 들킬까봐 계속 신경 쓰이는 경험이 있지 않나요? 반대로 정직하게 행동하면 어떤 의심을 받아도 마음이 편안합니다. 환경 탓 말고 작은 것부터 배워라.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운명을 탓하거나 남 탓하지 않고 일상의 작은 경험에서 배워 높은 깨달음에 이르는 자세를 강조한 말입니다. 외부 환경을 원망하는 대신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부터 개선하면 결국 큰 성장에 이릅니다. 공자가 제자 자공에게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지 않고 꾸준히 배우는 자세를 강조하며 한 말입니다. 시험을 망쳤을 때 문제가 이상했어 하며 외부만 탓하다 보면 정작 내가 부족한 부분은 못 채우게 됩니다. 대신 이번에 뭘 놓쳤지
하고 차근차근 점검하면 다음엔 더 잘할 겁니다. 양보다 공정함이 먼저다. 분배의 핵심은 많고 적음이 아니라 공정함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적게 받는 것보다 불공정하게 받는 것에 더 분노합니다. 가난 자체보다 그 가난이 불공정한 구조에서 비롯되었을 때 불안해지죠. 공자는 제자 염유에게 통치원칙을 가르치면서 이 말을 했습니다. 당시 노나라는 빈부격차와 불공정한 분배로 백성들의 불만이 컸던 시기였습니다. 식당에서 친구들과 더치페이할 때 누가 얼마나 먹었는지보다 공평하게 나눴나가 더 중요하죠. 한 명이 훨씬 많이 먹었는데 똑같이 낼 때 기분 나쁜 건 금액 때문이 아니라 공정하지 않다는 느낌 때문입니다. 신뢰 없으면 관계도 없다. 신뢰는 모든 관계의 바탕입니다. 사람이 신의를 지키지 않으면 어떤 일도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공자는 이를 수레의 멍에에 비유했습니다. 큰 수레는 니, 작은 수레는 월이라는 멍에가 있어야 소나 말과 연결되어 움직이는데 이것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수레도 쓸모없다는 뜻이죠. 약속 시간에 자주 늦는 친구가 있죠. 처음엔 이번만이라 생각하지만 반복되면 그 친구를 믿기 어려워집니다. 중요한 약속도 맡기기 망설여지고 점점 만남 자체를 피하게 됩니다. 작은 신뢰가 깨지면 관계 전체가 흔들립니다. 바르게 행동하면 오해받는다. 원칙대로 예의를 지키면 오히려 아첨으로 오해받을 때가 있습니다. 공자 시대는 예법이 무너져 대부분 신하가 무례하게 굴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예를 갖추면 도리어 비위를 맞춘다고 곡해받았죠. 올바른 행동이 때로는 의심받을 수 있다는 현실을 보여줍니다. 마트에서 긴 줄이 있는데 옆 계산대가 비어있죠. 다들 새치기 하듯 옮겨가는데 나만 원래 줄에 서 있으면 융통성 없다, 눈치 없다는 시선을 받습니다. 규칙을 지키는 사람이 오히려 이상하게 보이는 순간, 하지만 그래도 바른 길을 가는 게 결국 옳습니다.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게 진짜 아름답다. 환경은 우리를 만듭니다. 어떤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느냐가 내가 어떤 사람이 될지를 결정합니다. 공자는 어진 환경을 선택하지 않으면 지혜로울 수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이는 맹자 어머니가 3번 이사한 맹모 삼천지교의 배경이 된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불평불만 가득한 모임에 자주 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부정적으로 변하고 있지 않나요? 반대로 긍정적이고 성장하는 사람들과 있으면 나도 그렇게 됩니다. 내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